그지? 자, 어디 갔어? 자, 우리 교재 그 45페이지 보면 그 아래쪽에 그래프 대표 문제 그래가지고 그래프 2개 나오죠? 자, 그 그래프 한번 봐볼게. 자, 뭐 문제 푸는 거는 이제 둘째 치고 일단 그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그래프가 2가지가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지금 거기 가하고 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세로축은 이제 혈중 농도라고 돼 있고, 맞아? 혈중 농도라고 돼 있고, 자, 여기는 혈장 삼투압. 자, 혈장 삼투압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체내 삼투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우리 몸속에 있는 액체의 농도니까. 맞아? 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호르몬 X에 지금 여기 농도가 분비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여기 보면은 호르몬 X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분비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안정 상태라고 돼 있지. 이거 쉽잖아. 자, 무슨 얘기냐면 내 몸속의 평상시의 농도가 지금 요 상태란 말이야. 근데 평상시보다 내 몸속의 농도가 높아지면 지금 이 호르몬 X라는 애는 분비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럼 이것만 보고 이 호르몬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아, 내 몸속의 농도가 높아졌더니 분비량이 많아지는 호르몬이구나. 무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이 그래프 나오면 이 호르몬은 무조건 항이뇨 호르몬이야. 알겠니? 생각할 것도 없어. 무조건이야. 이 그래프 나왔다. 무조건이야.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일단 한번 읽어볼게, 그러면. 그래서 가는 혈장 삼투압 변화, 이게 지금 가잖아? 가는 혈장 삼투압 변화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 변화를 나는 기억이 변화할 때 호르몬 X의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호르몬 X는 뇌하수첩의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나서 이게 무조건 항이뇨 호르몬이겠지. 오줌량 외에 체내 수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다. 자, 그러면 옆에 나 그래프가 문제야.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은 그래프야. 그지? 자, 나를 보면은, 자, 똑같이 세로축은 혈중 농도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기억은, 그지? 기억. 뭔지 모르는 거지. 자,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일단 이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뭔지는 몰라도, 이제 아까 선생님이 그 ADH 분비량이 증가해갖고 체내 삼투압이 다시 내려가게 되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 쭉 얘기했었지. 맞아? 그럼 그 중에 하나야, 얘가. 근데 요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잔 말이야. 지금 보면은 여기가 안정 상태라고 돼 있지. 그럼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 기억이 이거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항이뇨 호르몬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럼 뭐가 낮을수록? 반대로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기억이 증가할수록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은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럼 아까 이런 얘기 했었어. 자, 만약에 이제 체내 삼투압이 높아져가지고, 체내 삼투압이 혈장 삼투압 똑같은 말이야. 삼투압이 높아지면은 결과적으로 ADH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서 그 결과 체내 수분 제흡수가 증가해가지고, 그지? 수분 제흡수가 증가해서 그 결과 체내 삼투압이 다시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근데 이때 체내 삼투압이 내려갈 때, 자,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맞지? 그 다음에 오줌량은 감소. 그 다음에 혈액량 증가. 혈압. 자, 그래프가 요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 요 그래프 나왔을 때 항상 요 가로축에 뭐 들어가냐 많이 물어보거든.
지금 여기 내가 써놓은 거에서 얘네들 셋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오줌 삼투압, 혈액량, 혈압. 요 기억에 해당되는 건 요 셋 중에 하나야. 아무거나 들어가도 됩니다. 왜 그럴까? 봐라. ADH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삼투압이 계속 내려가잖아. 그럼 내려가면서 얘네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그 결과 뭐가 일어나지? 너무 내려가면 어떻게 돼? 피드백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줌 삼투압이 계속 증가하면 체내 삼투압이 너무 낮아졌다는 얘기니까 피드백에 의해서 ADH는 오히려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 셋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피드백이 일어나는 결과 얘는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기억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잖아. 안정 상태가 될 때까지. 맞지? 그래서 여기 기억에 해당되는 거는 적어놔야 돼. 손 들고 펜 들고 요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된다고. 이해됐어? 피드백 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도 돼. 무조건 요 그래프 나오면 가로축에는 얘 아니면 요 셋 중에 하나인 거야. 자, 그럼 거기 보기 봐봐. 기억. 혈압은 기억에 해당된다. 맞냐 틀리냐? 내가 얘기했잖아. 오줌 삼투압이나 혈액량이나 혈압 중에 하나 여기 들어가면 된다고. 그럼 기억 맞는 말로 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니은. 호르몬 X는 ADH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 그치?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거. 옥시토신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항인 호르몬만 나오니까 뇌하수체 후엽 그럼 그냥 항인 호르몬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나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제 흡수량이라는 건 시간분의 수분제 흡수량 이거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은 지금 나에서 보면 여기가 T일 때잖아. T일 때하고 안정 상태일 때 비교하면은 항인 호르몬은 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 T일 때가 더 많이 나오지. 그럼 T일 때가 수분제 흡수가 더 많이 일어나겠지. 맞아? 그러니까 요 값은 T일 때가 안정 상태일 때보다 더 커야지. T일 때 항인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수분제 흡수가 많이 일어날 테니까. 맞니? 그러면은 안정 상태일 때보다 T일 때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이 틀린 겁니다. 알겠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본교재에서 내가 지금 49페이지부터 숙제 내줬냐? 일부 내주지 않았냐? 자, 일단 오늘 숙제는 49부터 60인데 자, 거기서 또 이 체내 삼투압 조절에서 아주 중요한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 59페이지의 12번 또는 60페이지 13번에 나와 있는 그 나 그래프 별표 100만 21개 나 그래프 100만 21개가 실은 100만 22개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혈장 이거 체내 삼투압 조절에서 그 그래프가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내신이 안 나와서 수능에 나옵니다. 장담을 손가락 10개 다 걸게. 발가락도 다 걸게. 진짜 중요해. 알겠어? 진짜 중요해. 이제 뻥 아니야. 이제 뻥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그래프를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이것도 사실은 그래프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냥 외워둬도 돼요. 이 그래프 자체를 외워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그래프는 똑같아. 이제? 물론 조금 변형돼서 나오긴 하는데 이 그래프 이해하면 그거 변형해서 나와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거기 그래프 보면 그 59페이지 12번에 있는 그래프로 얘기를 할게. 자, 여기 세로 축에는 지금 여기는 뭐 삼투압이라고 나와 있어. 그지? 이게 그냥 삼투압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냥 상대량이라고 나오기도 해. 거기 보면 가로 열고 상대값이라고 써져 있지. 그러니까 니네가 그 아까 체내 삼투압 조절하는 과정이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돼. 봐. 여기는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 돼 있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여기 뭐 0분 돼 있고 맞니? 여기 뭐 60분, 120분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써져 있네. 그래프의 양상만 보면 되는 거야. 지금 보면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 맞지?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자,
우리 혈장 삼투압이 아까 있던 체내 삼투압이라 그랬지? 자, 봐라. 그냥 요 가로쪽 요 시간은 그냥 이 숫자는 무시해도 돼. 자, 내가 평소에 몸속에 삼투압이 한 이 정도가 유지됐다고 합시다. 그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요 시점에 물을 섭취했다고 하자고. 맞아?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걸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돼. 자, 내가 물을 마시면 내 몸속에 요 그래프가 지금 내 몸속에 혈장 삼투압을 나타내는 그래프야. 자, 물을 섭취하면 삼투압 어떻게 되지? 내려갑니다. 쫙 내려. 그지? 물을 섭취한 거 기준으로 내려가. 근데 계속 내려가진 않지. 맞아?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제 그 동안에 내 몸속에서 어떻게 돼? 반대로 이제 삼투압을 높이려는 작용이 일어나겠지? 그 결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자 이거지. 어? 그게 이제 뭐 시간상으로 뭐 2시간, 3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래서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혈장 삼투압이 이렇게 이제 변한다고 해볼게. 그러면 그때 오줌 삼투압을 생각해 보자. 오줌 삼투압. 맞아?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 거기 보면은 오줌 삼투압은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오자. 오줌 삼투압 이렇게 돼. 맞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물을 섭취했어. 그지? 그러면 이제 내 몸속에 물이 많아지니까 삼투압이 내려갔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 물의 제흡, ADH가 반대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수분 제흡수가 줄어드니까 오줌량이 증가하겠지. 오줌량이 증가하면서 오줌 삼투압도 어떻게 돼? 감소. 그래서 그 오줌 삼투압의 그래프 양상도 높이의 차이는 있지만 혈장 삼투압하고 동일한 양상을 띱니다. 그지? 오줌 삼투압. 자,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그래프를 추가할게.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될까? 자, 평소에 오줌이 한 요만큼 만들어지고 있었다? 내가 물을 마셨어. 내 몸의 농도가 낮아지니까 ADH 분비량 줄어든다 그랬지? 그럼 제흡수가 줄어드니까 오줌량이 어떻게 돼? 그래프 이런 식이야. 알겠어? 니네 거기다가 요 그래프도 그려놔. 왜냐면 이 그래프가 시험에 나올 때 얘네 둘이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오줌 생성량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요거만 나와. 그럼 니네가 이거 보고 혈장 삼투압 변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혹은 오줌 삼투압 변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반대로 혈장 삼투압 변화만 그려놓고요. 문제에서 오줌 생성량 어떻게 되냐 물어봐. 그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 그려놓고 요거 그래프 물어보고 혹은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요 그래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억해두면 좋아. 자, 그러면은 혈액량은 어떻게 될까? 혈액량. 혈액량. 혈액량 그래프도 얘랑 똑같은 모양. 알겠어? 맞아? 왜냐면 제흡수 안 하잖아. 물을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혈액량은 조금 줄어들어야지. 왜냐면 지금 혈액의 농도가 결국, 그러니까 혈액량은 혈장 삼투압이라는 게 혈장이라는 게 뭐야? 혈액에서 액체 성분이잖아. 맞아?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낮아진다, 혈액량 좀 많아져야 되나? 아니지. 혈액량이 많아지면 안 되지. 그냥 이거랑 똑같은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혈액량 그래프도 이거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으로 따지면 요 혈장 삼투압 그래프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막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일단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요 세 가지야. 혈장 삼투압 변화일 때 오줌 삼투압 변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거를 뒤집은 게 오줌 생성량 그래프라는 거. 알겠니? 지금 내가 헷갈리는 게 아까 농도가 높아졌을 때를 설명해 줬는데 지금 여기서 농도가 낮아진 게 그래프가 나와서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 뒤에 넘기시면 60페이지에 13번도 똑같아. 그제? 내 몸에 물 양 자체가 많아진 거니까 많아졌다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혈액량은 그
오줌이 만들어지는 세뇨관 주변 모세혈관의 혈액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재흡수가 돼서 혈액량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럼 재흡수가 안 되면 혈액량은 안 늘어나겠지? 안 늘어나거나 조금 줄어들어.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변화는 없죠.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변화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프 모양은 요거랑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 알겠어? 정확하게 그 값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구나만 생각하면 돼. 근데 그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 요 세 개만 일단 잘 기억해두라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오거든? 그럼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 되니까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니?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하얀색 우리 요거 있지? 하이 클래스 워크북 볼륨 1. 여기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26페이지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그래프인데 그럼 하나만 더 추가. 자, 만약에 또 이 그래프가 나온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자,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은 요 초록색으로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나오다가 물 섭취해서 물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줄어들어야지. 요런 식의 변화를 보여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 똑같은 거지. 그지? 요 항이뇨 호르몬 분비량. 그지? 그래프 하나 추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거기 자, 문제 푸는 거는 뭐 니네가 한번 풀어봐. 요 내용을 가지고 별로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지?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성 이렇게 마무리했다 할 때 요 그래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지? 요 그래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본 교재에서 숙제는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내가 내주도록 할게요. 나머지도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울 거. 자, 이번에는 61페이지에 있는 방어작용. 자, 3단원의 마지막 파트야. 지겨워. 빨리 끝내고 이제 우리는 어디 가야 된다?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유전 파트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2월달 내내 유전만 아주 그냥 머리 질끈 싸매고 공부해야 돼. 이제? 여기서 뭐야? 저희 민준이만 상문이고 나머지 다 세우구나. 사악합니다, 진짜. 그렇다고 상문이라고 해서 와, 이게 아니야. 유전 파트 니네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 학교 시험 문제 정말 사악하게 냅니다. 정말 그냥 이 선생님이 궁뎅이를 쭉 찹삐까 할 정도로 사악하게 내니까 하여튼 2월달 한 달 내내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진도도 니네 1, 2, 5단은 안 나가잖아. 다른 일반반 애들은 그냥 1단원, 2단원 정말 자세하게 막 나가고 있어. 정말 쉬운 걸로만. 그지? 걔네랑은 니네가 지금 차별 하나를 두는 거니까. 그래서 3, 4단원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2월달 한 달 동안에 유전 파트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러려면 여기 빨리 끝내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유전 파트 들어갈 거야. 자, 61페이지에 보면 방어작용 그래서 나와. 방어작용. 자, 여기도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유성도 이거 써놨어? 그래프 그려놨어? 필기 열심히 해야 돼. 자, 방어작용. 여기도 전반적으로 그냥 외우는 게 대부분이고요. 뒤에 가서 조금 그 혈액형하고 관련해가지고 사람 몇 명이냐 이거 계산하는 게 조금 짜증나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방어작용. 자, 말 그대로 뭐냐면 지금 요즘 이 시국하고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단원이야. 자, 내 몸을 외부 침입으로부터 지켜내는 거. 그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한테 병을 유발. 물론 내가 자연적으로, 그지? 자연적으로 뭐야?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나 병 걸리게 하는 애들이 내 몸속에 들어서 병에 걸리는 거잖아. 근데 무턱대고 걸리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이진 않지만 들어오면 내 몸 안에서는 그 새끼들을 싸워가지고 제거하기도 하고 하다 안 되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자, 첫 번째로 병원체라는 게 나옵니다. 그지? 병원체.
말 그대로 어떤 병을 유발하는 어떤 애들인 거지. 그죠? 병을 유발하는 애들. 근데 병원체 하기 전에 질병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는구나. 그럼 그거 먼저 할까? 질병. 자, 우리 알다시피 이제 뭐야? 병 걸리는 거지? 병에 걸리는데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야. 하나는 감염성 질병. 또 하나는 비감염성 질병.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감염성 질병은 뭔가에 내가 감염이 돼서 병에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썼다 지웠던 소위 말하는 병원체라고 하는 거에 내가 감염이 돼서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 병원체에 의해서. 안 진하다.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 그지? 내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어서 미안하긴 하다만, 그지? 써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런 감염성, 지금 이 시국이 코로나, 코비드19잖아. 대표적인 감염성 질병인 거야. 그럼 왜 마스크 쓴다? 전염되니까. 그래서 감염성 질병은 전염됩니다. 전염됩니다. 이제 전염돼. 그래서 그 전염을 막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상호간에 마스크를 써줘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어때? 개 싸가지 없이 마스크를 벗고 있지. 미안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생님 벗고 있어도 괜찮아. 왜? 나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야. 자랑은 아니지, 그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호흡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내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라도 꼭 쓰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양해를 좀 부탁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어디 가서 저 새끼 마스크도 안 쓰고 수업한다고 이러지 말고, 그치? 최대한 선생님이 너희 가까이 갈 땐 쓰고 가니까, 그치? 그거만 좀 이해해줘. 전염되는 거야, 전염. 그치?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들은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면 비감염성 질병 말 그대로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병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지. 주로 이제 환경적인 요인, 식습관의 문제 이런 것들. 그지? 그래서 뭐 사실 유전적인 요인, 아니면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 이런 거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야. 전염 안 됩니다. 전염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비감염성 질병이 이거 딱 듣는 순간 전염 안 되는 왜 안 되는지 알 거야. 자, 선천적으로 내가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어. 그 다음에 식습관의 문제라 이제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당뇨병,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제일 무서운 게 뭐 암, 캔서 이런 것들. 자, 암에 걸리는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과 키스하면 얘도 암에 걸리냐? 아니지? 전염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전염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 너무 뭐 이렇게 격하게 좀 예를 들어서 미안하긴 한데, 그지? 너무 선정적인 예를 들었냐? 그지? 그렇잖아. 암에 걸리는 사람이 키스한다고 암에 걸리는 거 아니잖아, 상대방이. 탈모도 질병. 탈모랑 비슷한. 그거를 질병이라 생각하면 질병이고, 질병이 아니라 생각하면 아닌 거지. 왜냐면 탈모에 걸렸다고 죽냐? 그진 않지. 근데 그 탈모를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뭐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탈모가 조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지? 머리숱이 많은데 들면 여기가 점점 M자로 변해가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씩 탈모가 있는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지? 대머리 까지면 모자 쓰면 돼. 내가 어느 순간부터 모자를 쓰고 수업한다고 하면, 저 양반이 둘 중에 하나야. 머리를 안 감았거나 탈모가 심하게 진행이 됐구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뒤지게 안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원형 탈모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고. 그지? 이런 것들은 전염이 안 돼. 근데 이 감염성 질병은 그래서 병원체자, 우리가 이제 밑에서 이제 병원체 얘기할 텐데, 병원체가 한 4가지 정도? 일단, 요즘 시국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뭐 세균, 그지? 그 다음에 뭐 원생생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프라이온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배울 병원체들이야. 얘네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든 소화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질병을 유발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할 텐데 하나 얘기 요 암 있잖아, 암. 그지? 암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니. 특히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가 뭐지?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유방암도 많이 있지만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니네 병원 같은 데 다니면서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서 폐암이나 간암 같은 거를 예방주사 맞으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 근데 니네 보면 자궁경부암 백신 맞으라고 병원 가면 많이 써 있지. 암 중에서 자궁경부암은 사실은 감염성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궁경부암이 뭐 자연적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뉴스에도 나오고 그 자궁경부암을 걸리는 경우의 대다수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거에 감염이 돼서 걸린대. 그러니까 암 중에서도 자궁경부암 같은 건 사실 감염성 질병으로 보는 게 맞겠지.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질병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전염이 되고 얘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이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요놈들, 요 병원체라는 요놈들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그지? 요놈들. 자, 뭐 이건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지? 이거는 뭐 외우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그지? 그러면, 자, 병원체라고 하는 건 뭐야? 뒤에 가면 항원이라는 게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항원이라는 말하고 병원체라는 말을 거의 동일시하면 되는데, 엄밀하게 좀 다르긴 한 거야. 근데 아무튼 병원체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병을 유발하는 온갖 것들이 다 병원체라고 보면 돼. 그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뭐야? 바이러스. 자, 우리가 생명과학 1단원에 사실은 바이러스에 대한 게 나오거든. 너희는 1단원을 지금 안 배운 상태인 거잖아. 자, 일단 바이러스라고 하는 애는 얘기가 나온 김에 자세히 해줄게. 뭐 나머지 외우면 되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라고 얘기를 해. 일단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 그럼 무슨 얘기냐? 바이러스는 생물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도 나타나고 무생물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도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요 특징 비교를 해줄게. 1단원에서 안 했으니까. 자, 일단 자, 우리가 생물이다라고 하려면 모든 생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 근데 우리가 세포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반드시 세 가지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돼. 뭐뭐뭐 가지고 있어야 될까? 자, 일단 세포막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대다수가 핵이요라고 대답하는데 핵은 없어도 돼. 핵산이 있어야 돼. 핵산. 그러니까 핵이라는 건 그 DNA니 RNA와 된 핵산을 그냥 둘러싼 부분을 핵이라고 하는 거야. 핵은 없어도 핵산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핵산이 있어야 돼. DNA, RNA 둘 다. 생물이라 그러면 핵산이 우리가 배운 게 DNA, RNA 있잖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를 가져도 되고. 그죠? 어쨌든 핵산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뭐야? 니네가 배운 핵산이 뭐였지? 핵산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핵산이라는 게 일종의 단백질 설계도잖아? 단백질 있어요, 단백질. 왜냐면 생명활동하려면 반드시 뭐 필요해? 효소 필요하잖아. 효소의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포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요 세 가지 있어야 돼. 거기에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을 수 있고 엽록체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다 있어요. 그런데 자, 바이러스라는 애가 그럼 어떤 생물적인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일단 얘가 핵산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핵산. 핵산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단세포 생물 중 생물이잖아. 걔네들이 이걸 둘 다 갖거든? 근데 얘는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DNA 또는 RNA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바이러스인데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라고 하고
RNA, 핵산을 RNA를 갖고 있는 애는 RNA 바이러스를 그래. 그럼 어쨌든 핵산을 갖고 있다는 거는 생물이 갖고 있는 특징인 거지. 그런데 무생물의 특징 또 하나. 세포가 아니야. 희한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니네 바이러스 중에 되게 유명한 애 있어. 박테리오 파지 바이러스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바이러스마다 생김새가 다른데 그냥 바이러스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단백질로 된 껍데기 안에 그냥 핵산만 있는 거야. 핵산만 그냥 막 풀어져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다라고 하려면 이렇게 세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갖고 있지만 나머지는 없어요. 세포막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세포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이러스는 스스로, 이 말이 중요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다 그러면 반드시 물질 대사라는 걸 해야 되거든. 스스로 해야 돼. 근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못해. 생물적 미안해. 여기 무생물적 특징이지. 큰일 날 뻔했어. 좋은 지적이야.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합니다. 그리고 세포로 이루어지는 그게 단세포 생물이라도 생물이면 반드시 뭐해? 증식해. 번식하거든. 스스로는 일단 아무것도 못해. 증식 못합니다. 그런데 봐. 요 바이러스 있고 세균 있잖아. 세균은 생물이거든. 단세포 생물이거든. 근데 크기를 비교하면 훨 작아.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큰 세균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치면 바이러스 여기 세균이 올라탄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 핵산만 쏙 밀어넣어. 그러면 얘가 지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물질 대사를 못하는 이유는 효소가 없어서 그래. 근데 얘가 세균이 올라타가지고 단백질 밀어넣으면 그러니까 핵산을 밀어넣으면 얘는 세균은 생물이잖아. 이 안에는 각가지 효소들이 있잖아. 얘는 지 유전 정보만 딱 집어넣은 다음에 이 세균이 갖고 있던 효소 이용해가지고 지 스스로 복제해버려. DNA를. 또는 RNA 복제해가지고 단백질 껍데기 만들어가지고 그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바이러스가 요 세균과 같은 애들,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훨씬 큰 애들, 이걸 숙주세포라고 얘기해요. 숙주세포.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숙주세포 걸 이용해서 물질 대사 가능하고요. 증식도 할 수 있어. 왜? 지 DNA 가지고 단백질 껍데기 만들어가지고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 바이러스가 세균 뚫고 나옵니다. 그럼 세균은 죽는 거야. 자, 니네가 감기 걸리잖아. 감기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거거든. 그 감기라는 증상이지. 열나지.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는 세포들 들어와서 터뜨리 내 세포가 죽으면서 열나는 거야. 그죠? 죽으면서 열나는 거지. 증식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생명체들이 보통 이렇게 번식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돌연변이 같은 거 나타날 수 있거든. 얘도 지 DNA 혹은 RNA를 얘 거 이용해서 계속 복제하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겨. 돌연변이 같은 유전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야. 유전. 돌연변이도 가능. 다 가능. 어디 안에서는? 숙주세포 안에서는. 그지? 일단 이 정도로만. 그래서 생물적인 특징도 어떨 땐 나타나고 어떨 땐 무생물적인 특징. 그지?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 이거지, 그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산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D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라고 하고 RNA를 갖고 있으면 RNA 바이러스라고 그래. 그지? 자,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몸 안에 침투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숙주 삼아가지고 지들이 막 증식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모두 나타나. 돌연변이 나타난다 그랬지? 사실 DNA보다는 RNA가 돌연변이가 더 잘 나타납니다. 알겠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일 것 같아? RNA 바이러스. 그래서 지금 벌써 막 돌연변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 이제
지금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도 개발이 안 돼 있는데 돌연변이 나타나는 거지. 항상 치료제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돌연변이 나타나면 또 따로 만들어야 돼.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러면은, 자, 이런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외우기만 하면 돼. 그럼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대표적인 질병들, 요거 좀 암기해야 돼. 자, 일단 뭐 있을까? 방금, 우리 코로나,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걸리는 감기. 그 다음에 감기랑 증상이 비슷한데 더 심한 거. 자, 그런데 니네 감기는 바이러스 종류가, 니네가 평생 걸리는 감기는 전부 다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거야. 그 바이러스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감기라고 하는 건 그 재반 증상을 감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선생님 병원 가면 감기약 주던데 그거는 그냥 치료제가 아니고 아프고 열나고 몸이 쑤시니까 그 진통제 역할을 해주는 것밖에 없어. 감기는 치료제 없습니다. 근데 독감이라는 애는 바이러스가 딱 정해져 있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 바이러스 이름이 인플루엔자야. 인플루엔자를 한국어로 하면 이것도 이제 증상이 독감인 건데 그냥 이거는 한자니까 감기보다도 독하다고 해서 독감인 거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인플루엔자라고 영어로 인플루엔자 표현하는 게 그 바이러스 이름이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인 거야. 그지? 뭐 대표적인 거 이런 거. 그지? 또 거기 보면 우리 책에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천연두. 그지? 수두라고 하지 수두. 맞니? 수두라고 하는 게 천연두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소아마비. 그지? 또 뭐 있어? 광견병. 그지? 니네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웃으면 다 외워야 돼. 그지? 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자. 그지? 에이즈 이거 뭐야? 아, 이제 다 살았다. 그지? 진짜야. 지금은 이제 거의 치료제가 완성 단계에 있긴 한데 옛날에 에이즈라는 질병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정말 걸리면 다 죽었어. 아, 이제 다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 얘는 HIV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서 걸리는 질병이죠. 이제 주로 뭐를 통해서 감염된다?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이제 응? 그렇지. 게이들이 많이 걸리죠. 그지? 걸릴 수 있어. 왜냐하면 니네 엄마가 에이즈야. 엄마가 아기가 있으면 아기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입니다. 바이러스가 태반 통과하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에이즈 걸려 있는 상태를 모를 수도 있지. 그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면 아기도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그런 사람 되게 많다 그러잖아. 그지? HIV 바이러스에 그지? 감염이 돼서 이거 에이즈에 대한 얘기 뒤에 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질병의 이름 정도만 기억해두면 되고요. 그지? 거기 뭐 소아마비, 홍역도 있고, 그지? 홍역도 있고. 이거 좀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특히 이런 거 바이러스 이름도 좀 정해져 있는 애들 좀 기억해두는 게 좋고. 아까 여기 하나 더 추가점 모두 있다고? 자궁경부암, 그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참고 삼아 적어 놓으시고요.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지?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얘가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고. 자궁경부암. 그러니까 얘도 따지면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방어작용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일단 잠시 쉬었다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